얼마 전에 수능 감독을 하고 왔어요. 그날 한 6시간을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서 있으면 당연히 선생님도 좀 힘들죠. 네, 힘듦과 동시에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문제 풀고 있는 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찡해지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서 친구들 열심히 풀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고3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생각도 나고, 또 이제 몇 달 후면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있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화학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고, 좀 마음이 찡하면서 그렇게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한테 곧 수능이라고 하는 날들이 다가올 텐데, 정말 그날 기분 좋게 이거 내가 다 공부했던 건데 라고 자신 있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오늘 열심히 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그 시간에 자신 있게 시험 문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고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결정성 고체,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애들을 결정성 고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구성입자가 이온들이면 이온 결정,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분자 결정, 원자들이 공유결합하고 있으면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 그리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금속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온 결정은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인 이온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온 결합은 서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강해서 떼어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녹는 점이 높더라. 그리고요, 얘네들은 이온이다 보니까 액체 또는 수용액에서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전기 전도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고 있던 염화 나트륨이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뒤에서 선생님이랑 염화 세슘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도 구경을 하게 될 거예요. 분자 결정은 구성입자가 분자예요. 근데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을 했고요. 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그 분자간임, 우리 공부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분산력, 쌍극자, 쌍극자힘, 그쵸, 수소결합. 바로 그러한 힘들 때문에 결정이 형성되는 걸 분자 결정이라고 했고, 그러한 힘들은 강하다고 해봤자 공유결합보다 훨씬 약하고요. 이온결합보다 훨씬 약하고요. 그래서 녹는 점도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온에서 기체, 액체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도 많고요. 승화성을 갖는 물질들도 많았어요. 이런 애들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원자 결정. 원자 결정은 분자 결정이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고 이 분자들 사이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였다면, 얘네들은 원자들이 모두 공유 결합을 하면서 형성되는 이러한 물질이었습니다. 매우 강한 결합인 공유 결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결합을 끊어내기가 꽤나 어려웠어요. 끊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전기전도성 거의 없는데요. 우리 예외적으로 흑연 같은 애들은 전자가 하나 정도 남아서 전기 흐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화학원에서도 공부를 같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금속 결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속 양이온들 사이로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전기적 인력을 갖게 됐고, 그런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애 덕분에 금속의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또는 광택 등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결정성 고체들의 특징이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선생님은 학교에서 1, 2, 3학년을 다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1학년 통합과학에서도 나오고요. 2학년 화학원에서도 나오고, 비슷한 내용이 3학년 화2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인 거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화투잖아요. 화투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도 또 새로운 내용 한번 공부해 봐야겠죠. 바로 그 내용이 단위 세포, 단위 격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의 먼저 같이 볼게요. 결정 구조에서 반복되는 가장 간단한 기본 단위라고 하는 말인데 얘네들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 단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바로 하나의 결정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모형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 하나가 하나의 기본 세포, 단위 세포 또는 단위 격자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큰 결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이 단위 세포들의 모양에 따라서 우린 앞으로 단순 입방 또는 채심 입방 또는 면심 입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단순 입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단순 입방 격자는 육면체가 있으면, 정육면체가 있으면 걔네들의 각 꼭지점에만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조를 단순 입방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채심 입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몸체. 그치. 그러면 이 전체의 중심에 입자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그게 채심 입방. 세 번째, 면심 입방. 그러면 면의 중심에 입자가 하나 더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4개가 만들어내는 이 면에 하나씩, 4개가 만들어내는 면에 입자가 또 다른 입자가 하나씩 들어와 있는 형태를 면심 입방 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단순, 채심, 면심, 입방 격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단순 입방 격자부터 볼까요? 단순 입방 격자. 결정을 자르고 잘랐더니 요런 모양이 가장 기본 단위가 됐대요.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요러한 애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단위 세포를 살펴봤더니요, 육면체의 꼭지점에만 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면체의 꼭지점에만 존재하는 거 아까 전에 우리 기본으로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던 단순 입방 격자일 거예요. 이 단순 입방 격자 모서리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원이 한 번 잘려요. X축으로 잘렸고요. Y축으로 잘렸고요. 또 Z축으로 한 번 더 잘렸습니다. 한 번 잘랐을 때 9의 2분의 1이 날아갔고요. 한 번 더 잘랐을 때 2분의 1의 다시 절반, 즉 4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저 한 번 더 자르면 4분의 1의 다시 한 번 절반, 8분의 1이 사라졌죠. 그럼 남아있는 애는 그치, 3번 자르고 난 나머지 8분의 1에 해당하는 입자만 단위세포 안에 존재할 거라고요. 이렇게 8분의 1짜리 입자가 각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존재하니까 요 세포 안에는요, 총 1개의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순 입방 격자는 단위 격자, 단위 세포 안에 하나의 입자를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특징 하나 더 살펴볼 건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입자에 가장 가까운 입자가 몇 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입자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입자들의 개수를 세보면 X축으로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Y축으로 양쪽에 똑같은 거리에 하나씩 있고요. Z축으로도 똑같은 거리에 하나 총 6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하나의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입자의 개수가 6개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단순 입방 격자 구조였고요. 그럼 이번에는 채심 입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심 입방 격자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어떤 결정을 자르고 또 자르고 놨더니 이렇게 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입자들이 있고,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이 몸통의 중심에 또 다른 입자가 들어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모형을 가져왔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각 모서리의 입자들이 모서리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존재하고요. 이 가운데 몸통 하나, 또 큰 입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러한 애들은 요 세포 안에 입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본다면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각 모서리에 8분의 1짜리가 8개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통 중앙에 큰 애 하나 있었잖아. 네, 큰 애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하나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세포 안에는 총 2개의 입자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세볼게요. 어떤 걸 세볼 거냐면,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하나의 입자에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입자들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입자는 몇 개의 입자들로 인해 둘러싸여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에 하나 있어요. 몸을 채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주변에 하나, 똑같은 거리에 둘, 셋, 넷. 그리고 아래쪽에도 똑같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8개의 입자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 얘네들이 바로 채심 입방 격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면심 입방 격자 구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심 입방 격자 구조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애들이에요. 짜자잔. 네. 그래서 얘네들도 이 결정들을 자르고 놨더니 면심 입방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이 반복됐던 거더라 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각 꼭지점에 애들이 하나씩 있고요. 이 4개가 만들어내는 이 면에 입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에 입자가 들어가려면요. 그치, 발을 뚝 잘라서 들어간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포 안에 입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도 계산해 볼 수 있을걸요? 우리 8분의 1의 입자를 갖는다라고 하는 애들이 각 꼭지점에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 단순 밑방, 채심 밑방, 면심 밑방까지 다 똑같았어요. 근데 다만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각 면에 입자들이 반씩 뚝뚝 잘려서 같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반 잘려져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면에 있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6. 3개의 입자가 추가로 들어가 있네. 그래서 하나 더하기 3, 그래서 4개의 입자가 단위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도 그거 한번 세봐야겠죠. 이 입자 주변에 다른 입자들, 가장 가까운 입자들이 몇 개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찾아볼게요. 중심을 하나 잡았어요. 중심을 하나 잡고 나서 봤더니 일단 한쪽 면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뒤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근데 옆쪽 면에도 똑같이 존재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추가로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역시 입자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총 12개의 입자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면심 입방 격자의 특징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빠르게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단순 입방 격자는요. 그쵸. 세포 안에 입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었고요. 걔를 하나씩 둘러싸고 있는 애들은 총 6개의 입자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럼 채심 입방은요? 그쵸. 채심 입방은 모서리에 있는 애들에다가 몸통 가운데 퉁 하고 하나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어서 총 2개의 입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있는 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8개의 입자가 둘러싸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봤던 애들이 바로 이 면심 입방 격자 구조였고요. 얘네들은 이 세포 안에 총 4개의 입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입자를 총 12개의 입자가 둘러싸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얘네가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개수만 셀 줄 알면 돼요. 근데 이게 낯설잖아.
선생님은 고등학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12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낯설 수는 있지만요. 방금 선생님이랑 본 것처럼 블럭 쌓기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가요. 결국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뭐 금속 또는 원자 결정, 공유 결정, 그리고 이온 결정이라고 했던 애들이 이러한 모양들이 반복해서 쌓여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정말로 어떻게 쌓여서 이루어졌었는지 이온 결정에 대해서, 이온 결정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황화아연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의 결정 구조인데요. 좀 어렵죠. 네, 괜찮아요.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쉽다. 우리 공부한 거다. 네, 진짜 다 공부한 거거든요. 일단 음이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이온이요, 요렇게 육면체의 각 모서리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육면체의 각 면에 또 하나씩이 존재하고 있어요. 면의 중심에 존재한다라고 했던 거 우리 면심입방이라고 공부했었죠. 면심입방은 단위세포 안에 존재하는 입자의 수가 8분의 1짜리가 8개에다가 각 면에서 절반씩 잘려있는 애들이 6개, 총 4개 입자가 있어요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양이온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4개가, 음이온 4개가 만들어내는 요 사면체의 중심에 양이온이 있어요. 음이온이 4개가 만들어내는 사면체의 중심에 있고요. 4개가 만들어내는 사면체의 중심, 그리고 4개가 만들어내는 사면체의 중심, 이런 데에 바로 양이온들이 하나씩 콕콕 박혀 있습니다. 몇 개 박혀 있죠? 4개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단위세포 안에 양이온도 4개 있는 거예요. 음이온이 4개 있을 때 양이온도 4개 있대요. 아연이온이 4개 있을 때 황화이온도 4개 있습니다. 즉 1대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할만하네. 낯설기는 한데 방금 봤던 그 결정 구조, 기본 단위세포들을 요렇게 배치가 되는구나 라고 좀 눈에 보이시죠? 선생님이 봤을 땐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어려웠던 구조예요. 그럼 이제 쉬운 이온 결정 구조로 넘어가 보자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들의 결정 구조입니다. 염화 나트륨은요, 선생님 모형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 그림처럼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초록색들을 음이온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육면체의 꼭지점에 배치가 되고요. 또 각 면의 중심에도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얘네들이 결국 면심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봤어요. 면심 입방이면 이 단위세포에 총 4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양이온을 세야 되는데 양이온을 보면 선생님 저 양이온이 좀 이렇게 막 모서리들에 있어서 헷갈려요 라고 할까봐 선생님이 몇 개를 더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반복해서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얘네들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단위세포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잘라서 보자고. 이렇게 해서 보면 다시 어떤 모양이 나타나? 그쵸? 이온들이 각 꼭지점에 있고요. 그 면의 중심에 또 다른 이온이 있습니다. 면심입방이죠. 네, 맞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면심입방을 하고 있는 것. 다만 걔네들이 살짝 겹쳐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이온도 면심입방이니까 단위세포 안에 4개의 입자가 있는 거고요. 양이온도 면심입방이 쭉 반복해서 배열되고 있으니까 4개의 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각각 4개씩 결합하고 있다. 1대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화학식 NaCl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면심입방이라는 거 대충 알겠는데 이 그림에서도 판단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우리 염화 이온은 판단했으니까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만 추가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서리에 나트륨 이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서리라고 하면요. 한 번 잘렸죠? 한 번 더 잘렸어요. 즉, 2번 잘렸다고요. 한 번 잘려서 2분의 1, 한 번 더 잘리면 4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나트륨들이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줄에 4개.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둘, 셋, 넷, 4개. 세 번째 줄에도 둘, 셋, 넷, 4개. 총 12개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가운데 보면 멀쩡하게 잘리지 않고 들어가 있는 애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하나 더. 4개. 네, 그럼 그림에서 보는 것도 그대로 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염화 나트륨 결정 구조는 음이온도 면심 입방을 하고 있고요. 이 음이온이 만들어내는 팔면체 중심에 양이온들이 있어서 양이온들끼리도 또 면심 입방을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화 세슘이라고 하는 애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화 세슘의 결정 구조는 더 간단해요. 음이온들이 단순 입방 구조, 즉 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그 정중앙에 양이온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보면 이 양이온들끼리도 다시 한번 단순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 전체 결정 구조에서 본다면 각 모서리에 하나씩이 있어요. 오케이. 8분의 1을 나타내고 있는 음이온들이 8개 있다고요. 음이온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정 가운데 딱 세슘 이온이 하나 빡 들어가 있어요. 네, 세슘 이온 하나. 그러면 세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 비율이 1대 1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 세슘의 화학식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우리가 화학투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8분의 1 계산하고.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선생님이랑 고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료 해석에서는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몸풀기로 간단한 자료부터 가져왔어요. 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탄소 원자들이 또 다른 원자들과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그림을 봤더니 이 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탄소 원자들이 모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우리가 공유 결정이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가 원자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 결정이라고 불러주기도 할 거예요. 이름에서도 이미 나왔듯이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들이 서로 전자구름, 오비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결합이 매우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어내기에도 매우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 녹는 점 또는 끓는 점들이 높게 나타날 거예요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공유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나 볼게요. 나는 익숙해요. 많이 봤어. 선생님이랑 액체할 때도 정말 지겹도록 봤던 바로 그 물질인데요. 산소와 수소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분자들이 바로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분자 간 힘에 의해서 전체적인 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기본 단위가 분자가 될 테니까 분자 결정이 되겠네요. 이때 여기에 에너지를 줘서 결정을 깨트릴 거예요, 녹일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어느 결합이 끊어지냐면요, 바로 이 분자 간의 힘이 끊어지게 됩니다. 물 분자는 분자 간의 힘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꽤나 강해요. 어떤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서 꽤나 강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강하다고 한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공유 결합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죠. 그래서 매우 약하다라는 것.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 원 공유 결정에 비해서는 끊어내기 위해서 주어야 하는 에너지가 매우 작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아이오딘, 드라이아이스 이런 애들은 승화성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다입니다. 다는 아무것도 몰라도요. 얘네들만 봐도 역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세슘 이온 그리고 염화 이온, 이온들 사이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 되겠죠. 선생님 이랑 조금 전에 보고 넘어왔네요. 염화 세슘 구조인데요. 한번 구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이온들이 육면체의 꼭지점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단순 입방 구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단순 입방 구조 격자가 있으면 이 안에 양이온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쏙. 그러면 요 단위세포에서 살펴보자고요. 단순 입방이라고 할 때는 각 꼭지점에 8분의 1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입자가 8개가 있었죠. 거기에다 가운데다가 양이온이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이 1대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양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봤더니 양이온들끼리도 이렇게 단순 입방 격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몸풀기로 자료 하나 봤어요. 지금 본 자료는 우리가 앞서서 오늘 복습했던 그 결정성 고체들의 분류 있죠. 걔네들과 관련된 자료였고요. 이제 오늘 공부했던 거랑 조금 더 유사한 자료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입자는 A이온과 B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결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요. 얘네들의 화학식을 모르겠어요. 화학식. 그래서 한번 화학식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화학식을 찾아보려면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각 이온들이 결합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고 있는지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화학식을 대략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단위세포라고 했으니까 이 단위세포들이 반복되면서 전체 결정을 만들어낼 거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A이온과 B이온의 가장 간단한 개수비를 이미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이온부터 살펴볼게요. A이온은 왜 얘네 먼저 살펴보냐면 일단 눈에 보이거든요. 너무 쉽게 보여요. 4개의 B이온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가운데 공간에 딱딱딱딱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이온은 총 4개가 들어가 있네요. 문제는 B이온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각 모서리에 있는 애들은 우리 8분의 1의 기여도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총 1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애들은 누구냐면 모서리에 있는 애들 있죠. 꼭지점에 있는 애들 말고 아까 전에 8분의 1은 꼭지점이었죠. 이번엔 모서리에 있는 애들 보겠습니다. 모서리는 한 번 자르고 또 한 번 자른 거예요. 2분의 1을 만들어서 총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의 기여도를 갖는 애들이 첫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요. 두 번째 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요. 세 번째 줄 보면 하나, 둘, 셋, 넷, 총 12개가 존재하죠. 12개. 자, 그 다음엔 어떤 애들을 보려고 하냐면 면에 있는 애들 볼게요. 면에 있는 애들은 한 번만 딱 잘렸으니까 2분의 1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2분의 1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면 이 정 가운데에서 고고하게 도도하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3개, 그리고 3개, 하나 해서 총 B이온은 8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A이온 대 B이온의 비율이 4대 8, 1대 2가 됐을 거고 따라서 화학식은
원래는 양이온을 먼저 써줘야 되지만 누가 양이온인지는 모르니까요. 이렇게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2 이렇게 정리했는데 사실 선생님도 처음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봤더니 뭐 A이온은 금방 4개 세면 됐고요. 사실 더 쉽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더라고요. 자, 어떠한 애들이 숨어 있었냐면 B이온만 같이 볼게요. A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B만 봤더니 B가 여기 보이세요? 딱 여기 단순입방 구조인 것 같죠? 각 육면체의 꼭지점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단순입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단순입방은 뭐라고 했냐면 각 꼭지점 8분의 1의 기여도를 갖는 애들이 8개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결국 입자가 1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애가 몇 개가 쌓여 있었냐면 전체 8개가 쌓여 있네. 그래서 이 전체 그림 속에 8개의 B이온이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A이온 대 B이온 4대 8, 1대 2, AB2. 또 이렇게도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네, 선생님은 처음에는 다 저렇게 뭐 8분의 1, 4분의 1, 뭐 2분의 1 다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거나 지금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해 본 거랑 다 맞아요. 어떤 걸로 해도 돼요. 어차피 개수색인데요, 뭐. 근데 이거를 그림을 자주 보고 익숙해지고 좀 내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아 요렇게 잘라보면 단위세포가 보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 눈이 조금 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구경해 보자고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체의 끝이에요. 이제 다 해왔으니까 손쉬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손쉬운 개념 확인 같이 살펴보도록